김유희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신영균, 김진규 같은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스크린을 빛낸 배우였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대적 여성상을 과감하게 연기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 달리 비극적이었다. 1977년 4월 44세에 이른 나이에 자택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사인은 우울증이나 스캔들이 아닌 강형화라는 질병이었다. 김유희라는 이름 뒤에는 스크린 위의 화려함뿐 아니라 병마와 고독이 숨겨져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녀의 삶과 죽음의 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김유희의 본명은 김필순으로 1934년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태어났다. 당시 경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아래 근대화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던 도시였다. 김필순은 억압받는 민족의 아픔과 일본 및 서구의 모던 문화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정체성을 형성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녀의 청소년 시기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보냈다. 1953년 전쟁이 휴전으로 막을 내린 해, 김필수는 애정산맥이라는 영화로 데뷔하며 배우 김유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1950년대 한국은 절대적인 빈곤과 폐허 속에 있었지만 영화는 대중이 현실을 잠시 잊고 위로받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러나 사회는 전통과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었으며 여성에게는 희생과 인내, 순결 같은 미덕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영화 속 여성 캐릭터도 이러한 전통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김유희는 시대적 요구와 정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인내하지 않았고 희생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스크린에 나타났다. 눈물 대신 담배 연기를 내뿜고 순종 대신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는 현대 여성의 상징이었다. 1953년 애정산맥으로 데뷔한 20세 김필순은 김유희라는 예명을 얻었다. 필순이 전통적 의미를 담은 이름이라면 유희는 화려하고 경쾌하며 현대적인 느낌을 지녔다. 이 예명은 그녀가 걸어갈 배우로서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김유희는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분위기와 서구적인 외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한 영화 잡지는 그녀의 분위기를 퇴폐적이고 피곤하다고 평했는데 이는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신인 여배우에게는 칭찬이 아닌 위험한 낙인이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이미지는 오히려 그녀를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전쟁의 상처와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954년 아리랑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1956년에는 시집가는 날이라는 희극 영화에서 도시적이고 활기찬 하녀 역할을 맡아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퇴폐적인 도시 여성과 활달한 하녀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만 해도 김유희는 단순한 이미지 소비자가 아닌 연기력을 갖춘 유망주였다. 그러나 1957년 처와 애인에서 고발적인 애인 역할을 맡으며 그녀의 이미지는 급격히 고착되기 시작했다. 당시 애인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며 대중은 그녀가 연기하는 위험하고 매혹적인 도시 여성상에 열광했다. 이후 김유희는 애인과 모던걸 이미지로 점차 한정되었고 주로 주연 남성 배우의 애인이나 가정을 위협하는 인물로 캐스팅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김유희는 김진규, 신영균, 최모룡 같은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그녀는 주연 배우의 내면적 갈등을 자극하는 유혹의 상징이었고 도덕적 남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악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주변부 인물로 남았다.
1960년대 한국 영화계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라는 격변을 겪으며 창작 환경이 급변했다. 군사 정권은 검열을 강화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를 근대화와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 시기에 영화 제작량은 급증했고 김유희 같은 확실한 이미지를 가진 조연 배우는 필수 부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녀가 연기 변신을 할 기회를 잃고 애인 전문 배우라는 틀에 갇히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는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 한국 영화를 알렸다. 김유희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 큰아들의 애인 수원댁 역을 맡아 단순한 애인 역할 이상의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그녀는 물질주의와 현실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전통적 가치와 신세대 물질주의의 충돌을 상징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연기 잠재력을 보여준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희는 다시 애인 전문 배우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1960년대 후반까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스크린의 공무원처럼 일했다. 관객들은 그녀가 등장하면 어떤 역할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 비평가들은 그녀의 연기력이 줄어들고 이미지 노출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지성인 학사 출신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역할에 갇혀 고통받았다. 김유희가 상징했던 모던걸은 전쟁 직후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세련됨이 아니라 위험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녔다. 그녀가 연기한 여성들은 전통적 희생과 인내를 거부하고 개인적 욕망을 우선시했으며 이는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재건과 희생의 가치와 충돌했다. 그녀의 존재는 전통이 무너진 자리에서 냉혹하게 자리 잡은 자본주의의 냉정한 거울이었고 그래서 대중은 그녀를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인으로 규정했다. 김유희의 내면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숙명여대 출신의 지성인이었으며 자신이 연기하는 천박한 역할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억압의 샘물임을 잘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악녀 역할을 시대에 대한 냉소적 저항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런 내면의 갈등과 냉소는 그녀의 피곤한 분위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비극은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지성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계는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TV가 대중의 주요 매체가 되면서 영화 관객은 감소했고 영화 산업은 위축되었다. TV 친화적인 젊고 신선한 배우들이 등장하며 김유희처럼 퇴적된 이미지의 배우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1970년대는 새로운 트위카 스타들이 등장해 밝고 건강한 현대성을 대표했고 이는 김유희의 어두운 모던과 정반대였다. 1970년대 유신 정권의 강력한 검열 정책은 김유희가 전문적으로 다뤄온 위험한 주제들을 금지하며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녀가 상징했던 도시적 욕망과 퇴폐미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미지가 되었고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1960년대에 수십 편씩 출연하며 활약했던 그녀의 얼굴은 1970년대 들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김유희는 영화계의 황금기 동안 신영균, 김진규 같은 거물 배우들의 조연으로 활약했지만 정작 대중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애인 역할하는 여자, 얄미운 여자로 불리며 자신의 정체성보다는 이미지로만 소비되었다. 1970년대가 되자 주연 배우들은 TV 드라마로 변신했지만 김유희는 가장 먼저 잊혔다. 그녀의 고통과 상실은 단순한 실직 이상의 존재성 부정이었다. 1977년 4월 15일 김유희는 43세의 나이로 서울 자택에서 강영화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강영화는 간이 딱딱해지는 만성 질환으로 만성 피로와 황달, 복수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다. 당시 대중은 그녀가 우울증으로 숨졌다고 오해했으나
실제로는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다 운명한 것이다. 그녀의 피곤한 분위기는 연기가 아닌 몸이 보내는 신호였을 수 있다. 강영화 진단은 사회적 낙인과도 연결되었다. 당시 간 질환은 알코올 중독과 연관되어 인식되었으며 김유희의 퇴폐적 이미지 때문에 대중은 그녀가 방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그녀는 사회적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몇 년간은 신체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외롭게 싸워야 했다. 당시 신문들은 그녀의 사망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사망 원인을 명확히 간영화로 기록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낭만화된 신화는 사실과 달랐다. 이 신화가 수십 년간 진실을 덮은 이유는 이야기의 매혹성,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편견, 그리고 투병 기간 동안 대중이 그녀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정보 공백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왜곡된 신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김유희의 삶은 단순히 한 배우의 인생을 넘어 1950년대 한국 사회와 영화계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녀는 전통과 보수성에 반하는 현대 여성상을 최초로 대중화한 상징이었으며 이미지에 갇힌 배우의 비극을 보여주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영화 황금기를 떠받친 이름 없는 조연 배우들의 한 예로 그늘진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대표한다. 마지막으로 김유희의 진짜 의미는 그녀에 대한 진실 규명에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여성 배우의 삶이 어떻게 자극적인 가십과 낭만화된 신화에 의해 왜곡되고 지워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간영화와 싸운 한 인간의 처절한 투병을 우울증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체하는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제 우리는 김유희가 아닌 인간 김필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1950, 60년대 흑백 스크린을 빛낸 한 여배우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 그녀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전쟁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당대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현대적 여성상을 연기한 개척자였다. 그녀는 지성과 재능을 지녔지만 이미지에 갇혀 불운한 배우가 되었고 끝내는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김유희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그녀의 진짜 삶과 고통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